조합원들이 운송료 인하에 반발하며 포스코 철강 제품 운송을 나흘째 거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보다도 화물 운송료가 더 낮아졌다고 주장하는데 포스코는 운송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조업 차질이 예상됩니다. 수십 년간 환경오염 논란을 빚어온 경주시 건천읍 석산 문제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결과 경주시가 불법을 방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항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전기버스 인증 문제로 1년이나 계획이 연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7기 4년 임기의 첫 해를 보낸 경북 동해안 단체장들의 업무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미래 100년을 위해 포항의 구조적 전환을 추진하고 경제와 환경, 복지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현안은 단연 지진 피해 극복,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재건에 2년째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84일간 이어진 국회 파행으로 특별법 제정과 추경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피해 배상이나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함께 전국 공업도시와 동병상련인 현재 제조업 위기 극복 전략으로 미래 100년을 위한 구조적 전환을 향후 시정 운용의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철과 바다, 과학을 지속 성장의 엔진으로 삼기 위한 S 플랫폼 시티 포항 2025 플랜을 수립했습니다. 철강과 차세대 배터리, 해양 산업과 관광, 바이오 신약 플랫폼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정체성인 철과 바다와 과학기술 기반이라는 이 하드웨어 위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그야말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도시 환경에도 새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중앙동 등 구도심과 지진 피해가 집중된 흥해에 특화된 도시 재생을 본격화하고 도심 하천과 형산강 생태 복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도심을 완벽히 재생해서 도심이 새로운 경제 활동의 거점이 되고 또 새로운 문화, 예술과 같은 것들이 어우러져서 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복지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공공보육 인프라를 비롯해 평생학습과 문화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청년위원회 구성과 청년 창업 랩 구축 등으로 청년 유입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지진 재건과 경제 회생에 올인하면서 SRF 시설 미흡에 따른 주민 반발과 화장장, 신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건설, 포스코와 소원한 관계 개선 등 과제가 산더미입니다. 7월 1일자로 대규모 인사가 이루어진 만큼 공직자들의 추진 의지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포항시는 현행 109개 노선 200대 운행에서 119개 노선 270대로 늘리고 전기버스 70대를 신규로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전기버스의 환경부 인증이 늦어지면서 전체 계획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연기되는 기간 동안 버스 노선 개편 준비 작업을 보완할 계획이며 내년 5월에서 8월쯤에는 노선 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포스코의 철강 제품을 운송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송료 인하에 반발하며 운송 거부에 돌입해 제품 출하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와 포스코 측은 임시로 사전 등록한 화물차 60여 대만 출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지만 무등록 차량이 들어가려다 적발되는 등 현장에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한 철강 제품을 주로 싣고 나오는 제3문 입구입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공장으로 들어가려는 화물차를 멈춰 세운 뒤 돌려보냅니다. 화물연대가 포스코의 운송료 인하에 반발해 지난 주말부터 운송 거부에 들어간 뒤 포스코와 협의해 임시로 출입을 허용한 차량 60대 외에는 출입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태는 포스코가 최근 실시한 운송료 입찰에서 12개 운송업체 대다수가 지난해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습니다. 국내 화물업계의 관행으로 볼 때 운송료 인하의 부담은
화물차 기사들이 직접적으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물연대 측은 국내 화물차 운송료는 최저 입찰제 시행 등으로 10년 전보다 못한 상황이라며 운송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포스코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운송사들이 저가 입찰해서 물량 딸리기 위한 최저 입찰이기 때문에 10여 년 동안 운반비는 계속 하락을 하고 화물연대 측은 운송료 최저 입찰제 폐지와 운송료 7%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송 거부 사태가 길어지면서 포항제철소는 당장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 평균 2만 톤의 제품을 실어 날라야 하지만 지금은 4분의 1 수준인 5천 톤밖에 운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측은 출입이 허용된 차량을 이용해 최대한 제품을 출하하고 있지만 창고에 제품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화물연대와의 협상을 통해 물류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에서는 이처럼 제품 출하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광양제철소에서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양제철소에 정전이 발생해 화염과 연기가 1시간가량 뿜어져 나오면서 일부 고로는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보도에 여수 MBC 문영철 기자입니다. 공장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가 하늘을 온통 시커멓게 뒤덮었습니다. 굴뚝에서는 시뻘건 불꽃이 끝없이 타오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정전이 발생한 건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코크스 공장과 고로 등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비상밸브가 개방됐고 이후 큰 폭발음과 함께 화염과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진동을 한 게 빵 하더니 저 굴뚝들마다 불이 다 붙었어요. 저 전쟁 날려갔어요. 좀 있다가 소방차가 옵니다. 제철소 측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잔류가스를 태워 배출하는 과정에서 화염과 연기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전으로 다행히 화재나 폭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매캐한 연기가 인근으로 퍼져나가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5개 고로 가운데 일부는 현재까지 정밀 점검이 진행되는 등 공장 가동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제철소 측은 내부에 있는 변전소 차단기를 수리하던 중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정전 사태와 관련해 전라남도는 광양제철소에 개선 방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포항시는 배터리 산업을 차세대 포항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산학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케미칼, 포스텍, 한동대, 제철공고, 흥해공고 등 포항가속기연구소 등 13개 기관은 포항시청에서 협약식을 갖고 배터리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는 자율주행차, 드론, 첨단 로봇, 사물 인터넷 등의 핵심 소재로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더불어 4차 산업 시대를 이끌 신성장 산업으로 꼽힙니다. 경주시가 민간업체의 불법 토속 채취를 방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불법이 확인됐다며 토속 채취 중단은 물론 석산 개발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건천읍 송선입니다. 지난 1991년 처음으로 허가가 난 이후 석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지하수 오염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석산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40년 해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고통이 많아요. 이제 좀 깨끗한 공기에서 살고 싶어요. 끊임없는 민원 속에 지난 3월 국회가 경주 석산 개발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 결과 A업체는 130여만 세제곱미터의 토석을 불법 채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는 토석 채취 허가지를 점검하지 않았고 2017년 허가사항 위반에 대해 허가 취소나 토석 채취 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토석을 불법 채취한 업체를 고발하고 허가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경주시에 통보했습니다. 주민들은 감사 결과 불법이 확인됐다며 공사 중지와 함께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불법 토석 채취한 데 대하여 응당한 조치를 내리고 토석 채취 허가 취소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 앞으로는 더 속이지 말라, 기만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업체를 고발하고 토속 채취 중단 등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산 개발 과정에서 끊임없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경주시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 옥산서원과 영주 소수서원 등 한국의 서원 9곳이 오는 6일에서 7일쯤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오는 10일까지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데 한국의 서원은 오는 6일 오후나 7일 오전쯤 심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원은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가 등재 권고 유산으로 분류해 등재가 확실시됩니다. 경상북도는 경주 천북 관광단지와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를 빠른 시일 내 지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북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태영그룹에서 천북면 화산리 694만 제곱미터에 생태 수목원과 호텔,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광단지 지구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는 포항 연암동에서 영일대 해수욕장, 송도로 이어지는 구간에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특급 호텔과 오션 테마랜드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포항시는 올 초 경북도에 지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영호남 미술인들이 문화를 통한 화합의 발걸음을 5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북과 경남 지역 작가 160명이 참여했는데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과 함께 김정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선비의 그림, 남종 문인화의 전통이 이어지는 호남과 구상미술의 1번지 영남 화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제 수목 비엔날레 개최지 전남의 작가들은 수목의 서화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진경 산수화의 사실적인 화풍이 이어져 온 경북은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를 화폭에 담습니다. 두 지역의 탄탄한 예술적 토양을 배경으로 장르를 파괴하고 융합한 현대 미술 작품들도 많습니다. 전남과 경북 미술협회 회원들이 영호남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교류전으로 올해는 200여 점이 출품됐습니다. 영호남 교류전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영호남의 문화예술 쪽의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남 미술의 흐름과 각 지역 화풍을 한눈에 비교하고 감상할 수 있는 이번 교류전은 오는 7일까지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한 주간 열리는 전시와 공연입니다. 제10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인 경주가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지고 경주 작가 릴레이 최정우전이 경주 예술의 전당 갤러리 달에서 황술조 작고 80주년 기념 회고전이 경주 솔거미술관 기획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포항 여성회와 대구 경북 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은 오늘 경북교육청 해양수련원 앞에서 성희롱 공무원 임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원들은 2년 전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던 기간제 수련 지도원이 전문 경력관 공무원으로 임용돼 다시 출근했다며 임용 철회와 함께 감사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성희롱 발언은 사실 무근이고 계약 만료로 퇴사했을 뿐 사건을 무마한 적도 없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후부터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온종일 맑겠고 낮 최고 기온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느린 속도로 이동하면서 흐린 가운데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1도로 포근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울진을 제외한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도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먼지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강한 일사가 내리쬐면서 건강관리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26도에서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온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20도, 낮 기온은 울릉도 25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주 후반쯤에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전까지는 맑고 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